안녕하세요. 미카엘라 청의 이젠 내 시간표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책 리뷰를 진행할 해자입니다. 이 책은 내향적인 성격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내향성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내면의 본성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려는 책입니다. 동시에 내향성이 가진 매력을 일깨워 줌으로써 좀 더 당당한 삶을 코칭해 주려는 목표도 갖고 있죠. 우리는 외향성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향적인 사람들조차도 내향성을 부끄러워하며 내향성을 부정하려 들고 내향성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을 따라하려 애쓰지만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옷과 가면이라는 점이 달라지지는 않죠. 그렇게 내면의 본성과 점점 멀어지게 된 내향적인 사람들은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느낍니다. 외향적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만 이상한 건가 고민하게 되죠. 저자는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으로서 겪었던 경험, 느낌, 관점 등을 공유함으로써 이 책은 내향적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향성의 본질과 그 의미를 밝혀나가며 더 이상 외향적인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진 본성을 바꾸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빛나고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력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요령과 함께 말이죠. 여기까지가 이 책의 핵심적인 줄거리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먼저 외향성을 강요하는 사회적 압력에 노출된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묘사합니다. 경력과 인맥 관리를 위해 파티, 세미나와 같은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경우 정작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공허한 잡담, 시끄러운 음악, 예의를 차리기 위한 웃음 등으로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이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향적인 페르소나를 쓰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게 됩니다. 소외되거나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도 외향적인 게 매력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엄청난 에너지 고갈을 가져오죠. 하지만 저자는 내향성의 본질과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페르소나를 쓰지 않아도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자신을 돌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내향성의 본질과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면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외부 자극에 훨씬 민감하며 사색적인 활동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사랑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속도는 다소 느려도 더욱 집중적인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것이죠.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는 MBTI 심리검사의 정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내향성의 요인이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책 중반부터는 내용이 다소 어수선하게 전개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대목은 내향성에 관해 탁월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저자 역시도 진정한 내적 자아와 연결되기까지 28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의 본성과 괴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지 강조합니다. 성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애쓰지만 진짜 중요한 항해 도구는 바로 내면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거죠. 저자는 반고독문화에 찌든 현대사회를 비판하며 수많은 생각의 우주에서 점들을 연결해 별자리를 완성하려면 조용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잠깐 시간을 내어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이 일상으로부터 잠시 물러날 수 있는 피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너지 주기를 무시하는 바람에 두 차례나 심신붕괴를 경험하기도 했던 저자는 내향적인 사람의 에너지는 고저를 반복하는 자연적인 주기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약간의 자극만으로도 과잉 각성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금방 고갈되기 쉽다는 거죠.
따라서 사물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키는 대상을 잘 파악해서 일정한 공백을 두고 사람을 만나거나 스케줄을 관리해야 합니다. 약간의 자극만으로도 과잉 각성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의 마음은 걱정, 비관, 냉소 등의 감정을 본물처럼 쏟아내고 비판적인 트롤이 머릿속을 온통 어지럽히게 내버려둡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재갈을 물리려면 등반, 바느질, 글쓰기 등과 같이 무엇인가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부정적인 심리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자신을 혼자 방치하지 말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와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자기를 향한 비난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내면을 성스러운 장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결한 사원처럼 말이죠. 인격의 어두운 그림자조차도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성소로 가꾸려면 나 자신과의 전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림자 없는 나무는 없듯 자기 인격의 그림자 또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기의 결점보다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렇게 자신을 어루고 달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자기 대화 방식은 2인칭이나 3인칭으로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부에서 저자는 자기 내면의 본성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연결을 위해서도 외향성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만으로도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저자는 상황적 자신감이나 핵심적 자신감과 같은 개념들을 활용합니다. 또한 흥미 유발자로서의 프레젠스 같은 전략 등을 강조하는데, 전반적으로 1부와 달리 내용의 밀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좋은 목소리를 위한 훈련에서부터 파워 포징과 같은 자세 코칭을 거쳐 연애에 대한 코칭에 이르면 어느덧 1부 내용과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총평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는 여러가지 성격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내향성은 부정되어야 할 성격이 아닐 뿐더러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와 장점이 있다는 것을 탁월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향성이 강조되는 문화에 적응하려 애쓰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며 상황에 따라 외향적인 척 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결코 자기 자신이나 성격을 개조하려 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아울러 외향성이 강요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그 자체가 폭력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줍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정체성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죠. 한편 저자가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독자들과 소통해왔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인지 이 책도 전반적으로 경쾌하면서도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재치 있는 표현들과 적절하게 인용된 격언들 또한 이 책의 매력이죠. 반면에 후반부로 갈수록 내용의 밀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책의 구성상 1부와 2부가 좀 따로 노는 느낌이랄까요? 1부가 소제목처럼 진정한 나로 돌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안내를 해주고 있다면 2부는 왜 당당한 나로 거듭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흥미 유발자가 되기 위한 처방만을 나열하는 느낌입니다. 이는 애초에 상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1부와 코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2부의 컨셉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제목 자체의 네이밍도 좀 걸렸던 게 당당한 나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런 뭔가 떳떳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인데, 내향성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일부 내용과 악의가 맞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네이밍에 대한 문제는 책 제목에서부터 느꼈습니다. 이 책은 내향적인 성격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책입니다. 그런데 내 시간표대로 살고 싶다는 욕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성과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보편적인 욕구이자 언어처럼 느껴지거든요. 이젠 내 시간표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네이밍은 이렇게 사회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인 것 같은 뉘앙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책인 줄 알고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나 이 책은 일종의 성격 유형론에 근거한 책이죠. 원제는 거부할 수 없는 내향성의 매력인데 번역 과정에서 책의 분야와 컨셉에 다소 맞지 않는 네이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 책이 이쪽 분야에 내공이 있는 독자들에게까지 설득력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재료는 대체로 원산지가 잘 표시되어 있는데 요리는 일식인지 중식인지 양식인지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든다거나 할까요? 외향성과 내향성은 결국 성격 유형 또는 성격 요인에 대한 구분일 수밖에 없고 사람마다 이에 대한 주관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성격 유형 이론이나 모형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한 구분은 이쪽 업계에서는 꽤나 논쟁적인 주제이면서도 MBTI와 같은 대중적인 유형론이나 빅5와 같은 전문적인 모형 등 일종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저자가 학자도 아니고 이 책 역시도 학술서적이 아닌 이상 얼마든지 외향성과 내향성을 경험적으로 구분해보고 대중적인 의미를 부여해 이야기할 수 있죠. 허나 우리가 생물학자는 아니더라도 거미를 곤충으로 분류하지 않듯이 생물 분류 체계나 원소 주기율표에 비견될 만한 이론 또는 모델이 이쪽 업계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내향성을 어떤 범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평점은 3점입니다. 이것으로 미카엘라 청의 이젠 내 시간표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